그래서 5분 책방 뭐에 관한 얘기인지 얘기하세요. 착한 부모가 가난한 아이를 만든다. 이 문장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아이가 겪을 불편이나 실패, 좌절을 막아주는 과잉 보호 태도를 말해요. 과잉 보호의 태도? 이거 아이 입장에서 과잉 보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는 한 번도 좌절을 안 겪어봤으니까 엄마가 해결해 줬으면 하고 원할 수 있죠. 숙제를 안 했어. 그래서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어제 제사여서 숙제를 못했어요. 혼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과잉 보호예요? 아니면 적절한가요? 과잉 보호죠. 그러니까 숙제를 못해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죠. 근데 이제 뭐 특별한 맥락이 없는데 숙제를 안 해가는데 혼날 기회를 뺏은 거잖아요. 숙제를 안 하면 혼난다. 이거 학습이에요. 학습해야 돼요. 학습은 피드백이고 피드백은 좌절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부모가 개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거든요.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세대는 가운데 껴가지고 적절하게 좌절도 많이 겪고 또 부모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별로 귀를 안 기울여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그렇게 어디서든 좌절을 안 겪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도 솔직히 이해가 가요. 안 넘어지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도 다 저기 에어백을 갖고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우리 애만 무릎 보호대 없이 자전거 타라고 미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자라나려면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피드백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문장에 동의해요. 착한 부모, 그러니까 과잉 부모, 하녀 육아를 하는 부모가 가난한 아이를 만든다고. 이게 하버드 경제학자 라지 세티가 대규모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거에 대한 연구였어요? 일단은 이거는 대규모 연구는 부모의 양육 방식과 그 다음에 지역 사회 환경이 자녀의 경제적 이동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였어요. 경제적 이동성이란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역 환경에 따라서 자녀가 이게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다 달라진다. 그렇죠. 가난해진다는 거는 자기가 만약에 계층이 있잖아요. 사회 계층이. 내가 중위권이었다가 그 경제 사회적 위치가 하위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도와주던 부모가 돌아가실 수 있으면 하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실패가 무서운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데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없는 삶은 이 아이들에게는 벌집이 없는 곳에서 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꿀을 캘 수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육아의 방향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전은 어디까지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민서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는데 걸음마 할 때 좀 부모가 같이 걸어준다고 해서 얘가 걷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못 걸어서 기어가는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냥 안정감과 사랑을 위해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민서는 만약에 부모가 모든 걸 많이 해결해 주면 어떤 걸 기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감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렇지. 그 회복 탄력성. 그 좌절을 했을 때 올라가는 능력도 없고 성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능력.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유토피아가 아니니까 나한테 불쾌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쾌한 말이 인신 모독인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의 잘못인데 피드백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은 그런 말은 좀 자기한테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뿌리를 내리는데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비난을 위해서 비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 있죠. 네가 제때 숙제를 안 하면 네가 학습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없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비난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듣는 아이가 자기 자신의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면서 학창 시절 보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좌절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아이는 진짜 좌절을 한 번도 마음껏 해보지 못하는 부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자존감이 높은 척 하는데 약간의 되게 미세한 반응에도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남을 얘기하면서 남들이 자기한테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막 되게 목숨 걸고 고슴도치처럼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가시를 쏘아대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글에서 말하는 착한 부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영어 번역이기 때문에 착한 부모는 자식에게 과잉 헌신을 하는 부모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주변에서 본 과잉 헌신하는 부모에 대해서 민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친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친구 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대신 그러니까 뭐 준비물 같은 거를 막 대신 챙겨주고 가방에다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문제. 1학년까지는 애들이 못 챙기죠? 근데 이제 중학교 돼서도 부모가 챙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하다가 그냥 둘이 나갔는데 애들을 막 불러가지고 남자의 부모가 너네는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혼내거나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애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부모도.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들일 때 어떤 아이인가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막 불러가지고 혼내거나 이런 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잉 부모 때문에 아이가 독립성을 기르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잉보호로 인하여 이제 아이 독립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아이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교 이제 합격하고 시간이 있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나 점주나 그 전에 경력자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건너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싹싹하게 그걸 배우든가. 그런데 안 가르쳐주고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말에 막 상처받아서 그런 알바를 안 나가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일을 할 수 없겠죠. 단순 노무도 이렇게 못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아이들도 다 부모가 개입하는데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다른 애들은 차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내 딸은 걸어가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가치관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이런 환경에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러잖아 하고 그냥 매몰돼 버릴 수 있어요. 그 선생님 딸이 6학년 때 이제 반에서 회장이니까 앞에 나와서 체육 선생님이 체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체조를 하면 그저 디테일을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체육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네가 뭐 좀 스트레스 받아 하고 뭐 이렇게 팔 올리고 막 옆으로 뛰고 이러면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자기 굴곡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정 싫으면 네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앞에 나가서 뭐 몸을 쓰거나 시범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도망갈 것 같아서 선택해 보라고 하니까 아이가 알아서 유튜브 보고 그 체조 시범을 연습을 해서 앞에 나가서 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서는 그런 입장에서 민서라면 민서의 엄마가 그거를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보라는 게 근데 그 당시엔 좀 창피하고 싫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걸 해봐야지 좀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앞에 나서는 게 두렵지 않게 해줄 수 있어. 아니 근데 회장이 앞에 나가서 체육 선생님 대신에 시범을 보이는 게 회장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그냥 시킨 거잖아. 솔직히 자기가 귀찮아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나는 그냥 되게 총체적으로 자기도 앞에 나가서 이제 몸을 쓰고 시범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우선 도전하게 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전하는 거 하고 도와준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거는 주는 건데 이제 거기를 반대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 혼자 그 자기의 힘으로 아이가 하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해보는 거. 스트레스 받더라도. 근데 도전은 다 무서워요. 어른들도 무섭죠. 근데 그 무서운 걸 해볼 때 더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서 못 걸어가는 애들 있거든요. 맨날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근데 그 걸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왔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존감이라는 거는 유능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여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건데 그걸 다 대신해버리면 마음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엄마가 없을 땐 대체 어떻게 살죠? 그리고 민서가 진짜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자면 뭐예요? 진짜 진정한 좋은 부모란 일단 어렸을 때는 응.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클 때는 도전을 주죠. 어렸을 땐 도움을 주고 어렸을 때는 도전을 주는 사람? 민서가 이거 읽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근데 이게 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와준다는 거와 도전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도와주는 것하고 아이를 도전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늘 모호하긴 한데 도와주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뭔가 숙제를 안 하거나 누구한테 아이가 뭐 욕을 했거나 이럴 때는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맞잖아요. 이게 훈육의 기능이 있는 거 사회 이론으로서 훈육의 기능이 있는 거를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고 해도 혼낼 일을 남이 하는 경우에는 그건 고마워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친구들 사이에 뭐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폭력, 뭐 폭언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 이런 거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 그런 것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면 좋겠지만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해결하는 게 맞죠. 이게 기준이 모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때 되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좌절을 미리 시키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이키 점퍼를 입으니까 우리 애도 나이키 점퍼를 사줘야 돼 하고 무리해서 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좌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다 입는 옷을 못 입어보는 게 뭐 그렇게 슬픈 일입니까? 이게 너무 자기를 구심점으로 자꾸 자기를 돌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구심점이 안 되는 그룹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엄청나게 좌절해요. 그럼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다들 나를 싫어한다고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너를 부모의 존재감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매사에 어느 순간마다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는 내 자식은 왕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물론 자식이 좌절을 하는 거를 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밥을 엄마가 차려오면 맛없어 보이는 얼굴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좀 띠꺼운 얼굴 하면 우리 엄마는 바로 밥을 치웠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요. 사람이 밥을 차리는데 들이는 시간 있죠. 시간하고 약속,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이걸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가혹한 양육 방식이 나중에는 되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갑자기 잡채를 무치다가 가져와. 그럼 뭘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참기름을 안 가져오면 엄청나게 혼나고. 근데 그런 게 그때는 너무 가혹하게 도대체 우리 엄마 왜 그럴까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혹한 엄마가 나한테 줬던 도움에 대해서. 근데 좀 정서적으로 좀 더 어루만져 주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다른 질문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도와주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훈육의 기회를 뺏지 않는다. 훈육의 기회를 뺏지 않는다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숙제를 대신 챙겨준다. 이게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괜찮죠. 초1까지. 좀 큰 다음부터 근데 초2부터는 근데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못하면 자기 걸 못 챙기는 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를 안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보고 그 다음에 뭐 필기도구 안 가져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혼나보고 그래야지 자기가 학습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콘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애들이 막 떨어뜨리잖아요. 막 떨어뜨리면 혼난 다음에 컵으로 바꿔주는 거 선생님 싫어하거든요. 그냥 콘으로 다시 들고 입으로 누르라고 그래요. 그럼 입으로 누르니까 안 떨어지겠죠?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그런 노하우를. 아예 맨날 컵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콘 아이스크림 떨어뜨릴까봐 콘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비극. 그건 아이한테 너무 비극인 것 같아요. 입으로 이렇게 눌러. 이렇게 입으로 자기가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다 잘해주고 막 도와주기만 해주는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면 그러니까 평범한 이 성격을 가진 아이여도 뭔가 좀 자만해지고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성격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녀하고 하인 육아를 계속하면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디서나 약간 힘의 90점이 있거든요. 부모가 나보다 미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작은 불편도 부모한테 화내기 시작하거든요. 그 불편함을 엄마가 왜 해결을 못 해줬어? 엄마 돈도 없으면서 엄마 30만 원짜리 신발도 못 사주면서 왜 애를 낳았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걸 다 해줘서 그래요. 적절한 좌절을 주지 않는 사람은 권위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위해서도 계속 적절한 좌절을 줘야 돼요. 이건 어려워.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상태에서도 이건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되죠. 거절을 할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속 보답도 주고 막 그러면 사회에서 나갔을 때 굉장히 무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충격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원하는 대로 너무 하고. 허용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아니면 부모가 너무 방임을 했거나.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1등이에요 항상. 서열이 1인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상한 소리 하면 애들이 대꾸도 안 하죠.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하면은 비웃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항상 반응해주고 막 그게 이제 그 외동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맨날 반응해주고 눈 마주쳐주고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 딸한테 내가 이거 하느라 못 들었는데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못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 사회 구성원에서 되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가 특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걸 자꾸 억울해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데 몰라준다. 그거 확실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특별한데 몰라주는 사람을 원망하면 뭐 바뀌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좀 세게 키우는 게 나중에 부모가 없을 때도 그게 그리우면 그리웠지 엄마가 왜 세게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애들이 한 80%잖아요. 그래서 세게 키운 20% 아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20%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 20%가 아니라 깨어있는 아이들은 어디 가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되게 얼굴 표정이나 인상부터 달라요.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이렇게 자꾸 남 탓하지 않는 거. 입을 벌릴 테니 어서 넣어주세요. 이런 마인드로는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마인드는 아이들은 재미도 없지 않나요? 같이 놀 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특징이 너무 욕심이 과하거나 또는 이제 엄마가 매일매일 해줬으니까 그리고 너무 자기 원하는 인식이 거에 없어. 많아요. 자기 인식이 없어.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비칠까?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몰라요. 자기 위치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싫어해. 이거 좀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사회성이라는 게 뭐야? 남이 싫은 거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적절치 못해. 아니면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왕대접을 하기를 원하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그 매력도 노력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할 생각 없고 그냥 입 벌리고 앉아서 네가 날 대접해. 그럼 누가 대접해줘? 그럼 모두 사람이 대접만 할 거잖아.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도전이라는 게 약간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주는데 뭘 가져오라고 하면은 가져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 눈치를 다는 거예요. 눈치. 사회성을 기른다는 건데 그러면 도전하고 그다음에 방치하고의 기준점 도전을 하고 나서 반응을 해주면 도전. 정교 회장이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잖아요. 몇 명 못 하잖아요. 근데 도전을 했어 일단 사람 많은 데서 그 3분을 쥐어 잡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모가 줘야죠. 너는 엄청난 시간을 산 거야. 돈 주고도 못 사는 400명의 시간을 너 돈 주고 강의 그 무대 위에 오르는데 사람들한테 3분 강의하려면 몇 천만 원 줘야 하는데 너는 300명의 3분의 시간을 무료로 썼고 거기서 네가 용기를 냈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죠. 근데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봐요. 선생님 학생들이 그러는데 올라가요. 난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작은 규모에서 뭘 앞에 나설 때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큰 무대에 서봤는데. 근데 그러면은 방치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해주고 그냥 놔두는. 아예 도전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는 도전을 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 봐 애들이 너도 싫어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 네가 뭐하러 해? 막 이렇게. 그럼 뭐야? 그러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걷게 되잖아요. 도전은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말이잖아요. 그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나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도전을 왜 하면 안 돼?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죠? 그것도 뭐 디테일하게 궁금한 거 있나요? 하녀 육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하녀 하인 육아를 하는 부모는? 그렇게 받아서 아니면 그렇게 받지 못해서? 그렇게 받지 못해서지 않을까? 그렇게 받지 못해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좀 자아에 대한 좀 자존감도 좀 낮고 그리고 한편으로 자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못 알아줬다고 부모가 못 알아줬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자기를 투영해서 취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어렸을 때 입고 싶은 옷도 잘 못 입고 뭐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과하게 아이한테 해주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뭐 옷을 잘 입고 이런 것도 하나의 매력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뭐 얼마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매력에 매료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내실이 있을 때 뭐 뚜껑을 까봤을 때 문제 아니에요? 모든 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택배 박스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막 저기 골드로 막 포장을 해놓으면 그냥 베이지색으로 포장을 해놓은 내 딸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자기도 골드를 쓴다고. 뭐 근데 그거는 좀 설득력 있지 않아요? 네. 너무 빛나는 게 많은데 내 딸이 골판지로 된 포장지를 하고 있으면 부모로서 도와줘야죠. 너도 빛나 봐라. 나쁘지 않겠다. 하고. 그죠? 근데 까보고 나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본선인데 예선도 중요하니까. 그죠? 이 글을 읽고 한마디로 하자면 착한 부모가 가난한 아이를 만든다. 도와주는 것과 도전하는 것을 기울이게 하리라. 기회를 빼앗지 말자. 선생님은 하녀 하인 육아 내 딸을 하녀로 만든다.